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미디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업은 쇼박스인데요. 쇼박스는 지난 25일 할리우드 영화 및 인도네시아 현지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서 그 영향에 대해 좀 분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북미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쇼박스의 본업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쇼박스는 2015년과 16년 매출 총액 250억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의 매출 총이익에서는 순이익이 약 100억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쇼박스는 매년 연간으로 7편에서 11편 정도의 영화에 투자를 하는 회사이고요. 영화 한 편 한 편마다의 변동성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50억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순이익은 100억 원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이 조금 저조했던 이유는 택시 운전사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이 흥행 성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쇼박스의 본업 가치는 대략 시가총액 기준으로 3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쇼박스가 순이익 1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순이익 100억 원에 PE 멀티플 30배를 적용하게 되면 본업 가치는 대략 3천억 원 전후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총과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쇼박스의 기업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250억 원 수준의 매출 총액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이 붙어줘야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 쇼박스가 그동안 보여줬던 연간 매출 총액 250억 원을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할리우드 영화 더 위도우 때문입니다. 더 위도우라는 영화는 시드니 캠벨이라고 하는 제작사가 2018년에 내보낸 신규 할리우드 스릴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쇼박스가 기존의 투자 파트너였던 아이브안호 제작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작품에 투자 지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시드니 캠벨과 아이반호는 올해 합병을 통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쇼박스가 아이반호를 통해서 시드니 캠벨과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투자에 대한 잠재 수익을 평가하기에 앞서 미국 시장의 사이즈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박스오피스는 약 100억 달러 정도로 한국보다 약 7배 정도 큰 시장이고요. 부가 시장을 포함한 전체 영화 시장은 약 300억 달러입니다. 300억 달러 수준이면 한국 시장 대비 약 16에서 17배 정도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할리우드 영화 투자를 통해서 쇼박스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절대 레벨을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요. 할리우드 스릴러물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작비를 가지고 있고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년간 흥행 성적이 가장 좋았던 8개 작품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할리우드 스릴러물은 평균적으로 약 1,400억 원 정도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기록을 하고요. 제작비는 약 26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쇼박스는 이러한 제작비의 일부를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1,400억 원 수익의 일부를 가져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스오피스 대비 약 3배 정도 큰 부가 판권 시장에서의 수익도 쉐어링을 할 수 있고요. 한국 영화과는 다르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할리우드 영화의 특성상 해외 수출
관련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화 투자의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요. 평균적으로 약 250억 원 수준의 매출 총이익을 달성하는 쇼박스에 있어서 매출 총이익의 절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만한 영화가 바로 이번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영화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쇼박스는 할리우드 영화 외에도 포레버 헐리데이 인 발리라는 영화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인도네시아 박스오피스에는 관객수 100만 명 이상을 달성했던 영화가 10편 있었는데요. 관객수 100만 명을 달성을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 박스오피스 수익은 약 27에서 28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박스오피스의 절대 수익 규모가 크지 않고 제작비의 레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쇼박스의 손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쇼박스의 주가는 2015년에 화이브라더스와의 한중 합작 영화 계약을 계기로 한 단계 레벨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PBR 차트인데요. 쇼박스의 자기 자본이 약 1,000억 원 되기 때문에 PBR 3배 수준에서는 시가총액이 약 3,0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PBR 3배 정도 수준에서는 본업 가치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3,000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사업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이유는 사드 이슈 때문이었고 현 시점에는 본업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화 투자를 계기로 쇼박스가 새로운 사업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에 걸맞는 실적을 내게 될 경우에는 주가는 큰 폭으로 레벨업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쇼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